마곡 개발을 끝으로 서울은 이제 가용지가 거의 없어요. 이 지도만 놓고 보면 오히려 부천, 광명, 과천, 하남, 상할골 이게 훨씬 이 그림상 좋아 보이는데 왜 남대문, 김포냐 이런 생각을 정말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당장 선거에서 매표 얻겠다? 사실 그건 패착입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이 도시는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딱 보는 강남 개발 역사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강남 개발이 이제 1970년에 시작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남서울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80년까지만 해도 개발이 안 됐어요, 별로. 윤수일의 아파트라는 노래 아세요? 네. 그 노래 어떻게 시작하죠? 띵동. 띵동띵동 시작. 그 다음에 갈대숲을 지나 막 어디를 지나가면서 진흙길을 가면 쓸쓸한 아파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음마 아파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진희선 교수입니다. 강남만 해도 굉장히 짧은 역사 속에서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80년도까지, 90년도까지만 해도 종로나 이쪽 강북 지역보다 집값이 쌌어요. 별로였고. 근데 2000년대 되니까 거의 종로 도심하고 견줄 만한 곳이 됐어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종로를 넘어섭니다. 오늘날 어떻죠? 모든 게 강남으로잖아요. 지금 50년의 역사 속에서 강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를 만든다면 적어도 50년, 100년 후를 내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국가 지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정말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큰 틀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선거에서 매표 얻겠다? 사실 그건 패착입니다. 인구가 940만 명이나 되는 서울이 굳이 메가시티가 돼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면 서울의 그 성장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600년 전에 요거였죠.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이네요, 낙산. 요 안에 면적은 한 16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500만 평쯤 될 거예요. 거기에 10만에서 20만이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500년 동안 오손도손 살았는데 1914년도에 이만큼 늘리죠. 이만큼, 그죠? 1914년에는 이제 바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되면서 어떻게 하면 경성을 가장 수탈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철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이건 이렇게 가서 인천으로 가고 하나는 이제 수원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철도 타라서 확장이 돼요. 용산이. 그리고 나서 1936년에 한 번 더 늘리죠. 36년이면 우리가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일본 제국이 가장 그들로 말하면 번성기입니다. 가장 성장이 절정기예요. 그때 이제 만주를 지배하잖아요. 그 만주를 이제 하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죠. 중국하고 이제 싸우는데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되느냐? 경성은 중국하고 싸울 때 모든 무기를 생산을 해서 이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우리가 경의선 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 압록강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걸 무기와 병력을 실어 날려야 되니까 무기는 여기서 생산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제 마포하고 성동 지역이 확장이 되죠. 1960년대가 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때 이제 우리 인구 구조로 보면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이비 부모가 1955년에서 63년도에 태어난 걸 베이비 부모 1세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또 이제 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바뀝니다. 농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농 현상이 일어나죠.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서 1963년도가 되면 서울의 인구가 325만이 돼요. 예전에 10만에서 20만, 일제 말기 경성시대가 우리 한 40만 살았어요. 근데 1963년에 되니까 막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1963년도에 이렇게 늘리죠. 오늘날의 서울의 경계는 1963년도에 거의 결정이 됐다. 그리고 나서 1966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때 박정희 정부였잖아요. 그때는 구호가 뭐죠?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서울을 이제 멋지게 수도로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현옥 시장이 1966년도에 서울 대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때 미래의 서울 인구를 얼마로 잡느냐? 1963년도에 결정된 605평방킬로미터를 바탕으로 두고 서울 인구를 500만으로 잡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인구를 얼마로 잡았냐? 5천만쯤 잡아요. 1985년쯤 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500만으로 쭉 성장을 하고 대한민국 인구도
한 5천만 될 거다. 5천만에 10%죠. 500만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은 2배가 늘었어요. 공간은 그대로죠. 우리가 인구 추이를 보면 말이죠. 1992년에 1097만까지 이르렀어요.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이후로 인구가 줍니다. 지금 940만 명이에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990년에 600만이었거든요. 지금 1360만입니다. 근데 서울은 줄고 경기도는 커지는 거죠. 그건 인구가 더 이상 서울에서 어떤 가용 유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로 나가는 거고 1000만이 살아야 되니까 절대적 도시 확산이 도시 공간의 확대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마곡 개발을 마곡 지역과 문정동 지구 개발을 끝으로 서울은 이제 가용지가 거의 없어요. 서울은 거의 다 썼습니다. 국가의 도시 경쟁력은 공간 확장과 좀 필수적인 관계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명의 발전사를 보면은요, 도시라는 곳은 결국 인구가 많이 모여서 살면서 이제 지식과 기술이 집약이 돼서 문명을 낳고 또 규모 경제를 이루면서 효율성을 통해서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갖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도달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면 오히려 과밀 문제가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 문제, 과밀, 교통, 뭐 대기 오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오히려 경기 효율을 떨어뜨리죠. 지금 서울이 제가 보기에는 딱 그 정점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이제 서울 확장이 우려되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겠죠. 만약에 이제 김포뿐만이 아니고 뭐 구리, 광명 뭐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정말 서울공화국 또 블랙홀이 돼버릴 건데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김포가 왜 난데없느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지도만 놓고 보면 좀 약간 난데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부천, 광명, 과천, 하남 생활권으로 여기는 이제 이 아차산이 좀 지나가긴 하지만 넘어가면 구리니까 이게 훨씬 이 그림상 좋아 보이는데 왜 난데없는 김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올림픽대로나 그다음 48번 국도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막혔겠죠. 그래서 이제 포 골드라인이라고 그래서 경전철을 건설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중전철 사량을 설계했다가 이걸 좀 빨리 하자. 그래서 이제 빨리 할 욕심에 경전철 2량으로 바꿔요. 이게 좀 패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건설을 끝내고 개통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이제 그 김포 골드라인 아마 그 금물 따서 골드라인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일명 뭐 골병라인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막히잖아요. 그래서 정치나 행정은 좀 먼 미래를 보고 큰 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림도 때로는 필요해 보이고 우리가 새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출퇴근 문제가 맨 처음에 분출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분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포가 묘하게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하고 나눠져 있고 또 인천하고 서울하고 부천하고 막히면서 또 남쪽하고도 분리돼 있어요, 경기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포는 그걸 알아서 선택하세요. 경기도에서 이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로 편입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나온 거죠. 이제 일부 주민들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쓰레기 매립이나 그다음에 자원회수소 시설이나 이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통합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서울이 아까 605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김포 같은 경우는 276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져 면적이 한 1.45배 늘어나요. 인구는 지금 50만이죠. 서울이 940만, 1000만이 안 넘죠. 근데 과용지는 한 거의 50% 늘면서 인구는 그냥 우리 하나의 자치구 수준 늘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시가 될 거다. 저는 세종시로 수도를 그때 옮기면서 세종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서울이 너무 휴전선으로부터 가까이 있다. 지금 사실 40km밖에 안 돼요. 휴전선에서 우리까지. 엄청나게 가까이 있죠. 김포하고 연결되면 아예 휴전선하고 접하는 겁니다. 사실 수도는 국토의 중앙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관념 자체가 역사적으로는 맞질 않아요. 대표적인 게 베이징이죠. 베이징이 완전히 중국 전체 중에 동북쪽에 있잖아요. 그 이유는 명나라 때 영락제가
그러니까 중국의 한민족의 가장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 북방민족이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면 거의 반이 그 유목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이제 북방민족을 어떻게 대처할까가 문제인데 영락제는 역발상을 하죠.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 수도를 거기다 두고 황제가 그걸 지키겠다. 그러면 유목민족들도 함부로 못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역사가 이어지면서 베이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워싱턴 DC가 남북전쟁의 격전지였어요.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남북전쟁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거기가 격전지였습니다. 런던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뭘까요? 이 대륙 세력하고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대륙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에 영국 해협을 두고 열려있는, 동쪽으로 열려있는 동쪽에 또 위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백병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방에 있으니까 더 안전하고 전방에 있으니까 뭐 더 불안하고 이런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하나의 역발상을 더해보는 것이 오히려 김포나 쪽 파주 쪽에 기업공단, 산업공단을 좀 크게 만들어서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하고 외국 기업, 특히 중국 기업 같은 걸 유치를 하면 중국과의 어떤 북한과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안전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국토하고 도시 공간에 대해서 가장 큰 국가의 현안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서울처럼 너무 좁으니까 이걸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는 거고, 서울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이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하나는 지금 서울공학으로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리고 그러면 또 지방은 소멸되는 국토의 불균형 문제, 또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두 가지 과제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는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해결을 해야 될 큰 과제이기도 하죠.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이 밀리는, 마치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머리는 두 개인 쌍둥이라고 그러나요? 좀 그와 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방의 소멸 그리고 국토의 불균형,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특히 노무현 정부는 이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에 행정복합도시를 만들고 또 15곳의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공공기관을 지방에 뭐 거의 한 160개인가 될 거예요. 이전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수도권의 일극화 문제를 해소해서 좀 다극화로 나가겠다 이런 정책을 또 많이 펼쳤고, 그래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를 또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좀 지방은 지방대로 특정 분야에서는 서울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지방 성장 거점 도시, 이건 제가 명명한 이름인데요. 지방의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인접 도시 몇 개를 묶어서 생활권 단위로 하나의 광역 도시급의 행정 권한과 정치 권한을 대폭 주고 이걸 지방 성장 거점 도시로 키우자. 부울경처럼 너무 광역으로 하면은 이건 메가로폴리스 개념이지 생활권 개념은 아니거든요. 메가시티로 그런 지방 성장 거점 도시로 묶어 놓으면 의료, 교육, 문화, 뭐 체육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로 형성이 되면서 규모 경제의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모이고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뭐 정말 쓸만한 문화시설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그런 우리가 지금 군 단위의 농촌 지역이 많잖아요. 그럼 이 군 단위의 농촌 지역은 이 지방의 성장 거점 도시하고 어떤 경제 문화, 산업의 어떤 그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될 거예요. 농촌에서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거점 도시에 주고, 또 이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성장 거점 도시에 가서 어떤 문화적인 또 교육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지방 성장 전략, 또 지방 소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포가 편입이 된다라고 해도 새로운 베드타운을 하나 더 형성하는 데 그칠 것 같은데, 굳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됐다고 해서 다시 또 김포로 옮겨가는 현상이 전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인구 밀집 문제를 서울 편입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도시는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미 분당이나 판교가 세팅이 됐잖아요. 거기도 거의 끝났잖아요. 그럼 개발 압력이 어디론가 분출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에서 어떤 김포를 하든 어디를 하든 확장을 해야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도시공간 확장,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이 문제는 내 세대에서 어떻게 이득을 볼 거냐 이게 아니고 내 후대 세대에게 어떤 도시공간을 물려줄 거냐,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거냐, 이런 100년 대계의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매년 내에 뭐 당장 뭘 보려고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라는 곳,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해서 오늘날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긴 역사였어요. 서울이 도시공간 좀 확장한다 그래서 당장 절대 안 변합니다. 좀 먼 미래를 내다봐야죠.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김포와 서울시의 어떤 편입 통합 성사 여부와 별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 또 서울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도시 공간이 확장돼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증폭되어 있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에 반해 지금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데 지방 소멸, 국토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큰 국가적 현안 과제. 이 두 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냥 잠깐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정치적 수사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서도 뭐 이 진영의 논리나 어떤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도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 선거가 뭐 끝난다 하더라도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서 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진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